예, 653페이지 각종의 법정지상권 보시는데 취득하는 방법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지상권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보는데 당연히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 될 것이고 그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앞에 시간에 보신 것이고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방법도 있다는 것.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 상속이나 또는 경매, 시효 취득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특별히 지상권과 관련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해놓은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 법정지상권 안에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것. 차이점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 앞쪽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규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규정이면 이미 규정이지 이미 규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법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규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일단 전세권 쪽에 규정이 있습니다. 305조에 전세권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데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데 요 건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세권을 취득한 후 토지 소유자가 특정 승계에 의해서 변경되었을 때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기를 누가 법정지상권을 가지는가 그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인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가집니다. 그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어도 이 사람한테 피해는 안 갑니다. 이 사람도 물권자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가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당권 쪽에 이거는 366조에 있는데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양쪽 다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건물 소유를 위한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는 것은 저당권 쪽에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권은 99%가 동일합니다. 특별법인 가등기 담보법 쪽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양쪽 다 또는 어느 한쪽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고 그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는 방법은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경매 신청하면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법 조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등기 담보권자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래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지상 건물 소유자를 위한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토지와 지상의 임목이 이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목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요 임목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면 요 지상 임목 소유를 위한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라는 것.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로 여기는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이외의 사유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매매나 정려나 교환이나
대물 변제나 또는 강제 경매, 뭐 수용, 공매, 불하처분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 지상 건물 소유를 위한 성문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물 철거를 해서는 안 될 거니까 달리 합의한 바가 없을 때 지상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취득 방법만 다르고 작용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강행규정적 성질을 가지고 강행규정이고 이쪽은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진다. 즉 배제특약에 의해서 이거는 배제될 수 있다는 것. 배제특약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저당권과 관련된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을 여기서 간략하게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저 뒤쪽에 상수를 해놨는데 저 뒤쪽에 상수를 한 거는 안 봅니다. 거기 가서 봤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떤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소유자,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면 지상 건물을 위한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매매로 달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는 겁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걸 일괄 매수했다는 거예요. 일괄 매수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는데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는 안 하고 점유만 넘겨받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법리상으로 보면은 토지 소유권 변경은 일어났고 건물 소유권 변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팔아치우고 따라서 이 사람한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유 토지니까 지상권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됩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데 뭐 양쪽 다의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되는데 양쪽 다의 저당권 설정하죠 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공동저당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되면 이 건물에 대한 권리는 다 소멸되고 그 이후에 건물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건물 소유를 위한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으니까 이거는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을 아는 사람이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라도 K한테 피해는 안 된다는 거.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법 몰랐는데 이야기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 물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침해되는 그런 경우에는 법상 보호해 주려고 하겠지만 모르고 당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지 뭐. A가 토지 소유자, 지상에 A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K가 양쪽에 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멸실되었고 다시 신축을 하였는데 달리 합의해서 여기에 공동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는 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유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이때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 인정해 주는가 안 해준다는 거. 이 사람은 원래 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걸 미연에 방지해서 자기 저당권의 가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버리면 이 K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당 토지 위의 건물이고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일괄 경매가 가능하지만 저당권에 기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 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토지 소유자이고 이걸 매도한 후 등기 이전 해주기 전에 지상의 건물을 먼저 건축하고 A가 그 이후에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은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줄까 안 해준다는 거지. 신의칙 위반이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A가 토지 소유자인데 이걸 매수한 자가 매수한 자가 등기는 넘겨받았지만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B가 소유자인 거죠. 그때 B가 지상의 건물을 건축을 하고 대금 안 주니까 A가 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토지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A에게 복귀가 되겠지만 그때 이 B를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줄 것인가 안 해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신의칙 위반한 자를 위한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계속 볼 겁니다. 교과서에 앞쪽에 여기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 366조 저당권 쪽에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서 한번 보고 가면은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1인이 다른 자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안 해주는 이유가 A 혼자 한 짓인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가만히 있는 B의 권리가 제한당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역시 토지가 공유이고 A가 건물을 단독 소유했는데 동의를 얻어서 그때 A가 자기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 경우에도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것. 안 해주는 이유가 똑같은 원리로 A 혼자 한 짓인데 법정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면 B의 권리가 제한당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A가 지분 2분의 1, B가 지분 2분의 1인 공유토지인데 A가 B의 승낙을 얻어서 이쪽에 건물을 건축을 하였는데 분할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할되었는데 B가 이쪽을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A가 이쪽 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진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공유 토지인 경우에는 분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는 거. 왜냐하면 B가 이쪽을 가져갔으면 돼. 근데 구태여 자기가 우겨서 이쪽을 소유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는 없다는 거지. 자기가 잤은 일이라고. 그 다음에 A 단독 소유. 건물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공유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건물이 공유일 때 토지도 공유인 경우라면 애초 출발점이 지분이 똑같으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은 공유, 토지는 단독 소유. 이때 이 토지를 누가 매수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매매로 달라졌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으면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이때는 인정된다는 거. 알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알고 들어온 사람. A가 토지 소유자, 지상에 A가 지분 2분의 1, B가 지분 2분의 1, A가 자기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지분권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준다라는 것. 자기가 한 거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로 달라졌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으면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대내적으로 단독 소유인데 등기되기로는 A 2분의 1, B 2분의 1 등기가 되어 있다. 이랬을 때 A가 자기 땅 위에 건물 지을 때에는 B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그때 이 건물이 팔려나가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고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으면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역시 각각 단독 소유하는데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에 있어서 A가 자기 땅에 건물 짓고 처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지분권자가 다르게 기재되었을 요때에도 건물을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준다는 것. 결국에 이 경우에는 요것만 놓고 보면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것이 매매 등으로 달라진 거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각각 내부적으로 단독 소유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지분 등기되어 있는 구분 소유적 공유. 이때 A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이런 경우라면 지상권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 남의 땅에 불법 점유 건물 지은 거니까 저런 경우에 지상권이 인정될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 없지 뭐. 빈 땅에 가서 건물 짓고 보는 거지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라고 뭐 내 머릿속에 얘기 다 들어있겠어. 하나씩 생각해보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토지 경계가 극단적으로 뭐 토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A 땅, 여기 B 땅. 그래서 B가 자기 땅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경지 정리하면서 환지 처분이 돼가지고 요쪽 A 땅을 B한테 주고 요쪽 B 땅을 A한테 줌으로써 환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B를 위한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이때 B를 위한 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B는 요거 소유권 취득해서 쓰고 요거는 지상권으로 쓰고 A만 불리한 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어떤 토지에 요거는 판례가 근래에 바뀐 겁니다.
토지 등기부 보니까 갑구에 토지 등기부 갑구에 A가 소유자이고 그리고 지상에 역시 건물 등기부 보니까 갑구에 A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리고 부기 등기가 되어서 A한테 환매권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게 팔려 나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현재 소유자는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려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요 경우에 그냥 요 상태에서 건물을 B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보죠.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해. B가 매입을 해가지고 환매 특약을 했기 때문에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B가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소유자가 동일해. 그런데 요 B가 팔아치우니까 C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환매권 행사로 A가 소유권을 회복해 가면 소유자가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달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B를 위한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것.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갑구에 A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B가 가등기권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A 맞아요. 그래서 A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이때 A를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줄까? 일단 가등기 설정될 때 지상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A가 건물을 지었고 그 이후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이 A를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줄까? 가등기는 3월 달에 되었고 횟수를 달리해가지고 A가 5월 달에 건물을 지었고 횟수를 달리해가지고 7월 달에 B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을 때 A를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줄까? 먼저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담보가등기인가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인가 가등기 담보법상의 가등기인가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인가는 등기부 규제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A를 위한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것.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됐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으로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그러면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 가등기라면 저 경우에 A를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B가 소유권 취득한 거는 7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5월 달에는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고 7월 달에 가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합니다. A가 토지 소유자,
참 민법이 그래요. 99년? 이제 정확한 연도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판례는 당연히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나온 판례라고요. 근데 여기서 명의신탁할 때 당연히 이게 유효로 전제되어 있으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하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당연히 유효했으니까. 그 이후에 실명법이 제정됨으로써 무효로 됐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판결이 명의신탁 이야기 나오면 예외 사정이 없으면 특례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될 것이고 그래서 판결문은 당연히 무효인 걸 전제로 당연히 유효인 걸 전제로 했으니까 근데 섞어놓고 쓰니까 저건지 이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명법 제정되기 전 제정 후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구별 없이 써놨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모든 판례가 물론 판례를 세밀히 뜯어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거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토지 소유자인데 명의신탁을 했어요.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B가 대외적 소유자. 그래서 B가 건물을 건축을 하고 어느 한쪽이 팔려 나가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라면 지상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없습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A가 이 토지 소유자인데 명의신탁을 하고 수탁자가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복귀했을 때 B를 위한 지상권 인정될까 안 해줍니다. 대내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둘끼리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A가 토지 소유자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외적 소유자인데 A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대외적으로 애초부터 소유자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처분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이 경우에는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명의신탁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A 소유의 토지에 A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매도되어서 누군가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건물이 매매로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B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가진다는 것. 등기 없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자가 바뀌면은 법정 지상권 인정될까 안 될까? 일단은 된다는 거. 이때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일까?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일까?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 지상권 누가 가질까? B가 가진다. 일단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건물 소유자가 바뀜으로써 건물 소유권 취득한 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데 이미 그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경매에 있어서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이 저당권이고 따라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이 권리도 소멸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그것이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야 될 것인데 이미 주된 권리가 B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종된 권리인 성문법상 법정지상권도 일단 B가 취득한다고 해석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A가 토지 소유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A가 건물을 지었는데 누군가가 이 토지를 압류를 해서 경매를 실행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줄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낮에 지었고 그 이후에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토지를 압류할 때 압류 당시를 보면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는데 이 압류에 의해서 경매를 실행하면 토지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저당권이고 따라서 경락되고 완납하면 다 말소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는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것. A가 토지 소유자. 나대지일 때 이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압류를 해놓고 그 이후에 A가 건물을 건축을 하였고 그리고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되고 그러니까는 가압류 자체 가지고 경매가 안 됩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본압류로 들어왔고 물론 다른 사람이 경매 실행하면 가압류에게도 배당이 되고 그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니까 공탁을 해두겠지만 가압류 가지고는 부동산 경매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본압류 그냥 이걸 그냥 간단하게 압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경매 실행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이때 A를 위한 지상권 인정해 줄까? 역시 마찬가지 원리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 것. 이 본압류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이 가압류이고 따라서 가압류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것. 하여튼 근래에 요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A가 토지 소유자 지상에 A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B가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갖추면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다가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으면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일단 이 B는 지금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후에 이게 매매되어서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B라고 이야기합니다.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에서 이전 등기가 돼야 처분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B는 지금 현재 지상권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A는 이 C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곧 지상권 취득할 위치에 있고 주된 권리 넘어갈 때 딴 말 없으면 종된 권리도 넘겨줘야 되고 따라서 B는 종된 권리 넘겨줄 의무가 있고 그걸 취득할 위치에 있는 권리자이고 따라서 A는 지상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의무자로서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요 판례를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길 이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 관계로 옳은 것은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BA로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시험 나왔어요. 이 판례 나오고 난 뒤에 요게 사법시험 나오고 그 해에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왜 이게 어렵지? 우리 시험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법시험하고 지금 사법시험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데 요즘은 참 뭐 사법시험도 로스쿨도 판례 외우기 시험을 하고 있어요. 물론 판례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울 수도 없고 뭐 중개사 시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4만 개쯤 되는데 무슨 수로 외워? 무슨 수로? 원리를 터득해 가지고 나오면은 기타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죠. 653페이지 성문보상 법정이상권 305조 전세권 쪽에 있는 조문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이상권으로 갈 때는 유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한다는 것. 다음에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쪽에 있습니다. 거기 저당권 편에 상수를 해놨는데 여기서 확인하고 거기는 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즉 원래 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있던 것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 다음에 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이 멸실되고 재축되었을 때 또는 정개축되었을 때도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단 범위는 구건물 기준이라는 것.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366조가 강행 규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시고 가등기담보법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에게 속하다가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지상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이상권 인정해준다는 것. 임목법에는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임목 소유자에게 성문법상 법정이상권 인정된다라는 것. 그래서 토지와 지상 건물도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인정되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의의가 그 말이고 성립 요건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기속되어 있어야 한다. 원래 그렇게 처리했었고 그런데 오른쪽에 로마자 4번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감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던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동일인에게 속하였었더라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것이고 동일인에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속하지 않고 있다면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 로마자 5번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를 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 압류 전에 감류가 있다면 감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지분의 처분과 법정이상권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 했습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분할로 달라진 경우에는 인정된다 했고 건물이 공유인 경우는 건물이 단순 공유인 경우에는 처분으로 달라지면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했습니다. 명의신탁과 법정이상권 읽어보시고 디귿 구분 소유적 공유 거기 넣어놓은 이유가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 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졌을 것. 이거는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질 때 철거 등의 합의가 있으면은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될 거라는 거. 매매, 교환, 정려, 불화처분, 공매 이런 경우로 달라지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 그 정도. 그 다음에 매수한 자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정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에 인정 안 되고 환매권 실행으로 달라진 경우에도 인정 안 한다는 거. 그다음에 철거 합의가 없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관습법도 법이니까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취득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 관습법상 법진상권의 내용, 약정지상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태의 차이를 찾아본다면 약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무상이 원칙이고 약정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유상인 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다 해석을 해냅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당이득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앞에 여기서 A 소유의 토지에 A가 건물을 건축을 하였고 이 건물을 B가 매입해서 소유권 등기를 갖춤으로써 이때는 B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B가 지급해야 될 거는 지료가 맞습니다. 지상권이 있으니까 지료. 근데 요거를 C가 건물을 매입을 하고 등기를 했을 때에는 지상권자가 B라 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C가 사용하니까 땅도 C가 밟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A하고 C하고의 관계에는 지상권 관계는 아직은 존재는 안 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일단 읽어야 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존속기간 약정지상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최단 존속기간 보장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토지가 양도되면 지상권의 제한 있는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건물이 양도되면 건물을 경납받았으면 그 저당권이 지상권에도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아까 매매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매매로 보면은 이 B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것이고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으면 B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B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은 지상권 제한이 있는 토지 소유권 취득한 거고 지상권 물권이니까 등기부에 없어도 원리를 보면 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건물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 주된 권리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미치고 따라서 경매 실행되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경락대금 완납을 하면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에도 미치니까 이 경우에는 등기 없이 지상권 이전 받는다는 것. 주물 종물 이론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유추 적용된 것이다. 저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과 지상물 분리 처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된 적이 있고 그다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사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했는데 토지가 A 소유, A가 여기에 분묘를 설치할 때 분묘기지권 필요 없습니다. 자기 땅에 건물 지을 때, 자기 땅에 묘지 설치할 때 다른 제한 물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지. 소유권 가지고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요게 토지가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분묘에 대해서 다른 협의가 없다면 종래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주의, 분묘소 봉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분묘기지권 인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상 분묘 1기당 면적 제한 규정하고 분묘기지권 범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B의 승낙을 받았어. B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 가질 수 있다는 것. 옛날에 시골 가면 이거 다 무상이었죠. 약정하면 유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자주 점유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이때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되었을 때는 무상이라는 것. 이게 옛날에도 시험 나오는데 또 근래에 또 시험 나오지. 요거 때문에 요걸 미리 이야기하는데, 약정을 해서 유상으로 주기로 했어요. 유상으로.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약정한 면적이 실제로 요만큼인데, 약정한 면적이 이만큼인 줄 알고 계속 그래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원래 게 유상이면 요거는 시효 취득하더라도 그 부분도 유상. 요 판례가 근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때 무상이다라고 하면은 옛날 이 판례만 있을 때 일단 맞게 처리됐고, 근래에 나온 것도 맞게 처리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유상인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만 인정해 주는 거지. 있는 그대로만 인정해 주는 거지. 나중에 뭐 합장하거나 또는 쌍분 형태로 만들 수 없다는 거. 있는 그대로만 인정해 준다는 거. 분묘기지권, 이거는 봉분이 공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기하고 관계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타인 토지에 그 내부의 사람의 유골이나 유해 등의 시신을 안장할 한 분묘라는 특수한 공유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 기지권이라 하는데, 취득유형,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그 토지만 처분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인하게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한다라는 것. 그런데 앞으로는 뭐 장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제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분묘 기지권도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침해자에게 배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분묘 기지권의 범위, 장사에 관한 법률상 분묘 일기당 면적 제한 규정, 분묘 기지권 범위 결정하고 관계없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 뭐 합장하는 거 허용 안 되고 쌍분 형태로 만드는 거 허용 안 되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 존속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분묘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한 영원히 존속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제주도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그 묘지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분묘 기지권 포기는 의사표시하는 것만으로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아마 지난해 시험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공시 방법 봉분으로 공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역권. 지역권에 대해서 저 상린관계 쪽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앞에 지상권 출발할 때 또 이야기를 했고, 그거 결합하면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지역권 공로가 있고, A가 토지 소유자, 그냥 B가 이쪽 토지 소유자일 때 이쪽 토지를 이용해서 공로에 출입하기에 B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A한테 이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취득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아니면 빌려 쓰면 되는데 물권의 방법으로 지상권으로 빌려 써도 되고, 지역권으로 빌려 써도 되고, 전세권으로 빌려 써도 됩니다. 옛날에 이래 수업했더니 어떤 분이 따라 나와가지고, 아니 그 지역권 설정하면 되지, 그거 왜 지상권을 설정하냐고. 지 마음이지 뭐. 길 가다가 전봇대를 빼가 이빨 쑤시든 말든 지 마음이지 뭐.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 지역권이 가장 간편하다는 거지. 물권 중에서 빌려 쓰는 방법 중에서는. 그 다음에 채권으로 빌려 쓰면, 공짜로 빌려 쓰면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쓰면 임대차, 빌려주기도 싫다 이러면 상린관계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편익을 요구하는 이 땅을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 땅을 성역지라 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면 이쪽을 편익을 요구하는 땅 위요지 그거 둘러싸고 있는 포위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상민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요 그림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요역지는 일필 전부 달아야 된다. 성역지는 일필 일부여도 무방하다. 지역권은 여기에 설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설정되는 게 아니고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땅이 한 개 더 있으면 여기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설정했고 이 사람이 후순위를 설정했으면 자기들끼리는 배타성이 인정이 돼.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우선 보호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용할 것이고 일단 법률행위에 의해서 등기되려고 하면 지역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는데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을 어느 관할 등기소에 할까? 즉 어느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될까? A 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A, B 간에 공동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 그럼 그때 이쪽 토지 소유자 B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를 표시를 해.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되는데 관할이 같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토지 등기부 찾아가지고 기재할 것이고 관할이 다르면 다른 등기소에 촉탁을 할 거고 이것도 상속받을 수도 있지 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 가능하고 물론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부종성과 관련돼서 부종성, 수반성과 관련되어서 취득되는 수가 있을 것인데 이 토지가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어차피 지역권 설정 등기에는 요역지 토지를 표시하는 것이지 요역지 권리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당연히 이 토지에 붙어 있는 지역권이니까 종래 B가 사용했던 그 지역권은 C가 그냥 그대로 누리겠지.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가 지역권 당연히 누리게 된다는 거. 뭐 빌려 쓰는 것이니까 뭐 이 경우에는 치료 역시 요소가 아니고 유상으로 약정할 수는 있는데 이론상 등기할 길은 없다라고 본다는 거. 다음에 그 빌려 쓰니까 존속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는데 민법 조문에 기재가 없고 이거는 이론상으로도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 이렇게 취득된 존속기간 동안의 효력 뭐 통행지역권이면 통로로 사용하면 되고 인수지역권이면 물거리 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고 관망지역권이면 경치 구경하는 데로 사용하면 되고 근데 지역권의 경우에는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가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인정 없고 원래 점유 안 하는 거니까 반환 청구권 없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거. 이것도 때가 되면 소멸하겠지 뭐. 공통된 소멸 사유, 목적물의 멸실. 저기서 A 토지가 멸실되면 지역권 대상인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지역권 소멸될 것이고 B 토지가 멸실되어도 요역지 토지가 없으니까 지역권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멸될 것이고 이 B 토지, 요역지 토지가 시효 취득되면 시효 취득자가 지역권을 누릴 것이고 성역지 토지 소유자가 성역지 토지가 누군가에게 시효 취득되면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니까 이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될 것이겠지만 시효 취득하는 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알고 시효 취득했다면 존속할 수도 있다는 거. 요역지 토지가 수용되면 그 수용된 토지를 위한 지역권은 존속하겠지만 성역지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이 원시 취득이니까 지역권은 소멸될 것이라는 것 재결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수지역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서 타인의 토지에서 야생물의 채취, 토사의 채취를 할 수 있는 관습상 지역권을 특수지역권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제주도 생각하시라는 거지. 제주도 하시고 제주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옛날에 그랬지만 요새는 모르겠지만 뭐 동네 비산도 마찬가지지 뭐 나무를 캐목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한 인여권의 실질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관습상 취득될 수 있는데 관습상 취득될 때는 등기 필요 없고 약정으로 취득될 수 있는데 그때는 지역권에 준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될 것이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릴 건데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 상속이 될까 안 될까? 상속 안 된다는 거지. 이 제주도에 살고 계신 어떤 분이 부산에 있는 어떤 분한테 이 특수지역권을 매도할 수 있을까? 양도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지. 누리고 싶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는 거지. 여기. 이 지역에 있으면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양도상속 안 된다라는 것,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661페이지 지역권 어떤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는데 편익의 종류에 제한 없고 유무상 불문하고 유상으로 약정할 수 있어도 등기할 길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요역지는 일필 토지에 되지만 성역지는 일필 토지 일필 없고 일필 일부유도 무방하다.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유도 무방하다. 전세권 한동 건물 전체 일필이 없고 일부만 전세권 설정 가능하고 부정성 수반성 이야기가 됐고 요역지 성역지 토지끼리의 문제라는 거 불가분성 가능하면은 지역권을 쉽게 취득하고 가능하면은 지역권을 오랫동안 존속시키기 위해서 두는 것이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것. 따라서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 청구 토지 공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혼자서 소멸 못 시킨다는 거. 요일지 또는 성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 각 부분에 존속한다는 거. 공유자에 의한 시효취득 이거는 그 지역권자 쪽에서 취득하면 유리한 거니까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한다는 것. 취득시효 중단은 불리한 거니까 전부 다에게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 소멸시효,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유리한 거니까 한 사람에게 중단되면 전부 다에게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비배타적, 비한정적, 공용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 지역권, 자귀지역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부자기지역권,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특별한 의미 없고 그냥 말풀이고 그 차이점 구별실익은 마지막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일대 시효 취득 가능하다는 것. 넘기시면 취득, 설정 계약으로 등기함으로써 취득될 수 있고 양도상속도 일어날 수 있고 지역권 시효 취득 가능하다는 것.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일대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존속기간 규정은 없는데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권자의 권리 용수지역권 한번 보시면은 용수지역권의 경우에 물을 이용하기 위한 지역권의 경우에 용수 성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성역지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가용에 먼저 공급하고 먹고는 살아야지. 그리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된다. 달리 약정할 수는 있다. 지역권자들끼리는 순수에 따라 배타성을 가진다는 거.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토지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성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를 위하여 일정한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도 있다는 거. 약정으로 내가 여기에 뭐 포장해 줄게. 뭐 그래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그래 놓고 와서 마음이 바뀌었어. 그 도로 포장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싶으면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요역지 권리자에게 주는 거, 이걸 위기라고 한다는 거. 그럼 위기에 의해서 지역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 일반적인 소유권 포기는 민법책을 찢어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던지든지 그거는 네 마음대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고
위기는 결국에 소유권 포기이기는 한데 요역지 권리자에게 해야 돼. 그래서 위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도달시킬 필요는 없지만 위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없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이 있다는 거. 소멸. 일반적인 소멸 사유에 소멸될 것이고 승역지가 시효 취득되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 제한인 지역권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효 취득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알고 시효 취득한 때는 존속한다는 것. 지역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도 있고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일정한 토지에서 초목, 토사의 채취, 야생물의 방목, 그 밖의 수익을 공동으로 하는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인역권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 상속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관습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약정으로 취득할 때는 지역권에 준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옛날 어릴 때 하여튼 우리 동네는 평지고 뭐 높은 산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 동네는 좀 높은 산이 있어. 좀 높은 산. 그때는 뭐 시골에 살면은 뭐 재밌는 놀이가 없으니까 가을 되면은 이 산에 도토리를 주스러 갔어요. 도토리를 주스 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노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요 산에 도토리를 주스러 가니까 이 동네에 내보다 나이 좀 많은 애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는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하는데? 하여튼 가지 마라. 그래서 뭐 못 갔지 뭐. 내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역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를 치면 뗄감 떼 쓰고 뭐 도토리 주워 먹고 뭐 동물 잡아 먹고 하는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밖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런 수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애가 뭐 또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랬던 게 법리상으로 맞다는 거지 뭐. 하여튼 지역권에 준하여 물권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